네, 잘 보이시죠? 네, 저는 퇴사 전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뉴스키 사업가 강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퇴사라는 말이 아직은 낯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퇴사라는 것을 하기 전에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년 차 회사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정말 열심히 일했던 직원인데요. 중소기업 수출 지원 공기업에서 약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메디컬 대기업 해외 영업 팀장으로 마지막 커리어를 어,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던 회사원이었고요. 그리고 내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30대 중반에 저는 팀장이 되었고요. 팀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 생활과 그 위에 일들이 더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불만족스러운 연봉. 직장인들은 다 아시죠? 매년 연봉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네, 낮네 가지고 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임원으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팀장 이후에는 임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매력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고 나면 결국에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매년 이 계약직이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임원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 임원들도 그 어렵게 올라간 임원들도 끝은 좋은 기억이 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안 좋은 모습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모습들 때문에 임원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끌리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이직을 하자니 이직을 해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로 연봉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의 우선순위,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최우선순위인데 사실 직급이 올라가고 책임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우선순위가 회사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주말에도 다음 주 일할 것들을 준비를 했고요. 팀원들한테 지시 내릴 사항들을 준비를 해야 했고 어, 그 회의 준비도 계속 하는 등 계속 저는 주말에도 일하고 그리고 업무 특성상 저녁에도 또 해외 바이어들과 연락을 하고 메일을 교신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쉬고 싶은 날, 그러니까 휴가 같은 것도 결국엔 회사의 허락을 받고 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의 우선순위가 혼란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년은 점점 더 빨라지고 그러는 와중에 건강도 나빠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랑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눈에 염증이 생겼고요. 붉게 충혈된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다 보니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오히려 일어났을 때도 컨디션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개인 사업을 하자니 솔직히 돈이 없더라고요. 자본금, 투자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저한테는 그 정도의 돈이 현실적으로는 없었고요. 어떻게 해서든 뭐 대출을 받든 빌려서든 구한다고 한들 만약이라도 그 사업이 잘못되면 그 리스크는 온전히 제 것이 된다는 두려움도 선뜻 개인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회사 생활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뉴스킨을 만나게 됐는데요. 뉴스킨을 만난 계기는 사실 아내를 통해서입니다. 아내는 국내 모 대기업의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기업 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뉴스킨 코리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팅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됐는데 그 회사의 문화와 그 회사의 처우와 모든 것들이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사실 이직을 준비할 정도로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한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직은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제품을 조금씩 제 아내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품만 애용하던 소비자였고요. 그 소비자였던 와중에 제품을 쓰다 보니 외모가 더 이뻐지고 그다음에 얼굴이 더 밝아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 소개가 자연스럽게 났습니다. 소개가 자연스럽게 났고 어, 결국에는 그 소개로 인해서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 보상을
받고 오히려 이제 제 아내는 투잡으로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TR90라는 체형 관리 프로그램을 저한테 추천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애주가고 대식가이긴 합니다만 독소를 빼고 싶어서 뭐 살이 많이 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독소를 빼고 싶어서 이 제품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정말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률로 따졌을 때 7%가 감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해보고 와, 이 제품이면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제품이 만약에 내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정말 잘 팔려 나가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뉴스킨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품이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저는 회사, 그다음에 제품, 그다음에 보상,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뉴스킨을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아니면 해봤던 사람이 얘기하는데 혹은 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블로거나 유튜버를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 한번 제대로 알아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을 알고 나서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어느 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회사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거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보자. 어차피 시간을 쓸 거면 그리고 지금 많이 쓰자라는 생각에 사업을 전달했던 아내보다 더 빨리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부부가 모두 전업을 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제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젊어지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것들이 소득으로 이어진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직장인들은 요즘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요? 직장인들이 꼽은 직장생활 위기감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1위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2위가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3위가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 결국에는 회사에 있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여기서 솔직히 나는 너무너무 건강하고 일어날 때마다 컨디션도 좋고 이러는 분은 사실 안 계실 겁니다. 직장인이라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몸을 아픈 상태에서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고민과 똑같이 임원으로 승진을 해도 계약직이 맞다라는 그리고 언제든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결이 나올 정도로 우리 직장인들은 언제 그만두게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그래서 어떻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다들 그렇게 사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엔잡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7명이 자기는 엔잡을 하고 싶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 중장년 아르바이트 현황을 찾아봐도 정말 놀랍게도 60% 이상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수입은 74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 소득을 또 살펴봐도 코로나라는 사태를 우리가 겪은 이후로 가계 소득의 격차는 더더 벌어지고 있고요. 부업자의 추이는 이렇게 역대 최대치를 향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부업을 하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금 부담도 있고 직장인들은 계속 엔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엔잡러 직장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약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러면 머니러시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머니러시라는 말은 엔잡과 투자를 통해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책에는 두 청년이 나옵니다. 두 청년이 우물을
길러서 마을에 물통을 날라서 계속 물을 공급하면서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이것의 한계를 느껴서 그날 이후로 중단을 하고 파이프라인을 우물부터 마을까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은 나는 이대로 좋아.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냥 계속해서 물통을 나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물통을 계속 나르던 그 청년은 몸이 아프게 되고 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통 나르는 것을 중단했더니 자기의 소득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에 반해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던 그 청년은 24시간 자기가 자더라도 몸이 아파서 일을 쉬더라도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우화를 바탕으로 한 책인데 이 책에는 더 많은 파이프라인 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부분 중 조금 다시 보여드리면 모든 물통은 결국 마르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모든 물통들, 그러니까 직업을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의 소득, 변호사 소득, 의사 소득. 그 소득의 차이만 있지 결국은 물통을 날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의 뜻은 연속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내용을 알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생활에서는 99%는 봉급으로 연명을 하고 있고요. 1%만이 지속적인 잉여소득, 즉 파이프라인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 소득이 있어야 본인의 무슨 일이 생겨도 언제든지 소득이 생길 수 있고 자식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이 이 머니러시 파이프라인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아이 사진이 갑자기 나왔는데요. 이 사진은 타임지에서 2015년에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던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아이는 142살까지, 142살까지 살게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아이는 2014년생이었는데요. 우리의 수명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연장이 됐다라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타임지는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142살까지 사는 삶. 이게 지금 저희가 처하고 있는,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예측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연령으로 가면 갈수록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매년 조사를 할 때마다 그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 연장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병원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서 다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왜 살아있을 수 있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정복되는 질병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수명을 연장하게끔 만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후 생활은 이렇게 엄청 더 길어지는데 은퇴 후 적정 생활비에 대해서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직장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최소 월에 200만 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이러니하지만 86%가 은퇴 후 소득은 국민연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64%는 재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들도 이 소득이 충분치 않을 거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소득은 사실 몸이 아팠을 때 가는 치료비, 그리고 집은 당연히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다는 가정이고요. 이 돈은, 아픈 돈은 자기가 아팠을 때 들어갈 치료비는 들어가 있지도 않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 결국에 고갈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공론화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노후소득이 없이 이렇게 나이가 드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흥미로운 나이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21살 성인이 되면서부터 120살까지 지금 저희 3, 40대의 지금 기대 수명이 120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0살까지 기재를 해봤고요. 저는 40살에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살이 됐을 때 제가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해봤더니 55세에 은퇴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약 15년 정도의 근무할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20살까지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많은 직장인들이 적정 소득이라고 월 소득이라고 생각을 했던 노후에 그 돈 300만 원
이것을 제가 남은 기간 55세부터 120세까지 제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을, 은퇴 후 살아가야 되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23.4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기서 만약에 나는 120살까지 안 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120살에서 30살만 빼보겠습니다. 90살이 되어도 90살까지 산다고 쳐도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90살까지 산다고 쳐도 계산해 보면 13억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13억도 아직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라이프 타입 5가지를 나누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타입 1을 보시면 돈은 많고 시간은 없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로 전문직 종사자, 의사, 변호사 같은 그 다음에 사업가들입니다. 돈은 많이 벌고 있습니다. 고수익자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에도 주말 토요일에도 의사들은 병원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료를 봐야 되고 자기가 그걸 빠지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타입 2는 누굴까요? 바로 실업자들입니다. 돈은 많고 돈은 적고 돈은 없고 시간은 많은 사람들, 실업자. 요즘에는 뭐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럼 타입 3를 한번 볼까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사람들. 바로 직장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사실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아도 만족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사실 회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싶은 시간을 쓰지는 못합니다. 그 시간, 8시간 동안의 근무 시간은 꼭꼭 지켜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입 3라고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타입 4 같은 경우에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들, 바로 타입 1의 전문직 종사자들, 돈을 많이 벌었으나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에 그때쯤 되면 시간이 많아졌을 때쯤이면 이미 늙고 질병이 걸려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즐기지도 못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타입 4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입 5는 어떨까요? 똑같이 돈이 많고 시간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친구도 많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런 삶 어떠세요? 이 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았으면 하시나요? 모든 분들이 아마 타입 5를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삶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한번 꼭 제대로 알아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뉴스킨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와 파트너가 될 회사, 뉴스킨이라는 회사, 제품,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상, 즉 돈이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왼쪽의 표는 뉴스킨을 설명하는 모든 숫자들이고요. 1984년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50여 개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글로벌 회사이고요. 1996년에 뉴욕 증권에 상장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1개 이상의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2013년부터 글로벌로 상 받은 것만 해도 400여 개가 넘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지금 지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회사들, 각 주를 대표하는 회사들, 가장 큰 회사들을 표기한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뉴스킨 마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익숙한 회사들 많으시죠? 저기 스타벅스도 보이고요. 나이키도 보이고, HP도 보이고, GM도 보이고. 이런 회사들이 각 주를 대표하는, 각 주의 본사를 두고 있는 가장 큰 회사로 선정된 거고요. 뉴스킨도 똑같이 유타주를 대표하는 회사로 저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포브스 잡지에서 100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2010년에 선정이 됐었고요. 포춘에서도 100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202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여성 친화적인 회사로 뽑혔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직장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회사로 뽑혔습니다. 이렇듯 기업 문화도 엄청난 뉴스킨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뉴욕 증시에는 증권시장에는 패종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종식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해에 성장을 하였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회사가 초청이 되는 자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10년에 한 번 패종식에 초청을 받을까 말까 한 패종식인데요. 뉴스키는 이미 96년부터 지금까지 5번이나 이미 패종식에 참가할 정도로 성과를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을 봐도 엄청난데요. 일단 어, 체중 조절 앤 웰빙 브랜드에서 제가 처음 경험했다고 말씀드렸던 TR90라는 제품이 2022년 대한민국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뷰티 디바이스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5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광고를 하지 않는 회사가 글로벌 넘버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재구매가 되고 소문이 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단하지 않은가요? 광고를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1위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뉴스킨에서는 IoT 기반,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연동이 가능한 베라 앱까지 이 뷰티 디바이스들과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을 더욱더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의 제품이라면 얼마든지 사업적인 아이템으로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업은 어떨까요? 사업성이라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뉴스킨 사업은 플랫폼 시스템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왼쪽에 보이는 회사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지금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뭐 배달민족도 있고요. 쿠팡, 뭐 에어비앤비, 뭐 다양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어,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가입 고객을 많이 늘리고 이용 고객을 많이 늘려서 그 고객들로 인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 생각을 해보셔도 되시는데요. 요새 카카오톡에서 선물 쿠폰 많이 하시죠. 스타벅스 쿠폰 막 선물하시죠. 카카오는 사실 스타벅스와 소비자, 이용 고객을 연결해 줄 뿐입니다. 근데 스타벅스로부터 계속적으로 커미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연결을 해줬거든요. 자신들의 고객을. 그래서 이 충성 고객, 계속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굉장한 자산이 되는 형태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전통 유통 단계를 파괴했죠. 예를 들면 테슬라도 아예 그 판매 매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온라인 매장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각각의 유통 단계가 완전히 파괴가 돼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유통 단계. 예전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유통 구조가 아니라 바로 직접이 연결되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맞춤 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자산이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최우선돼서 계속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이 회사들의 주된 가치입니다. 그러면 뉴스킨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도 이 오른쪽의 단어들이 어색하지 않은데요. 결국엔 나의 고객 자산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뉴스킨은 나로 인해서 소개된 모든 유통 권리를 인정을 해주고요. 정기 구매를 통해서 넷플릭스에 정기 구독하는 것처럼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정기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들의 모든 유통 권리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의 자산으로요. 그 다음에 나의 연결로 제품이 유통이 됩니다. 제가 소개하고 저를 통해서 제품이 뻗어나가면 그 제품들이 결국에 그 소개로 인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 고객이 만족된다라는 것은 제품이 좋기 때문에 고객은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개 확장이 나고요.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는 일, 이게 플랫폼 형태의 뉴스킨 시스템 비즈니스입니다. 100만 원 자산의 소득의 가치라고 제가 명기를 했는데요. 뉴스킨에서 만약에 20명에서 25명 정도 내가 사업을 하는데 20명에서 25명 정도의 고객이 생긴다면 100만 원씩 월에 계속 꼬박꼬박 소득이 들어오게 됩니다. 뉴스킨 회사에서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 20명에서 25명의 매니아 고객, 그러니까 본인들이 뉴스킨 몰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하시는 고객분들 만족해서 계속 제품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생기신다면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100만 원의 가치는 6억 원 예금을 2% 이자 정도 되는 연이자 정도 되는 6억 원의 돈을 예금에 넣어놔야 받을 수 있는 월 이자 수익이고요. 4억 원 이상의 부동산 월 임대료를 똑같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도 104시간을 일을 해야,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13일 정도를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데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100만 원의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똑같은 자산을 갑자기 내가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세요? 100만 원. 굉장히 큰 돈 아닌가요? 그리고 뉴스킨 비즈니스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익숙하신 식당들이죠. 바로 유명한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입니다. 백종원 씨를 요리사로 보는 분들 안 계시죠? 사업가로 봅니다. 백종원 씨는 여기 나가가지고 요리를 하거나 카운터를 보거나 서빙을 하지 않습니다. 19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2,00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 연매출도 거의 2,000억에 육박합니다. 백종원 씨는 대신 이분들에게 매뉴얼을 제공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인테리어, 뭐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등등을 제공을 해주고 성공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로열티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백종원 씨의 수입입니다. 똑같이 뉴스킨 비즈니스도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본사가 돼서 저와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되고 싶은 분들과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분들도 자기와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품이 좋기 때문에 계속 확장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저는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함으로써 이분들에게서 커미션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뉴스킨이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대 제가 직접 저와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 대리점을 말합니다. 1대 5%, 2대 5%, 3대 5%, 4대 5%, 5대 6대 이렇게 6대까지 5%의 발생되는 매출에 대해서 커미션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결국 4명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4명이 또 4명에게 전달해서 16명, 64명, 똑같이 또 4명에게 전달하면 256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3대까지만 내려갔는데도 340개의 매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저 5%의 커미션 로열티를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개 대리점당요. 그러면 6,800만 원의 소득이 됩니다. 이 6,800만 원이란 돈, 어느 누구에게는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죠. 그만큼 여기 뉴스킨 비즈니스에서는 자기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는 만큼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의 한계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이런 레버리지 확장을 통해서 소득의 한계가 없는 곳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며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똑같은 결과를 내면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을 비판한 말인데요.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해왔던 방식으로 기대했던 현재 또는 미래가 아니라면 새로운 방식의 시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준비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 선택이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현재의 선택을 위해 뉴스킨 사업을 정확히 제대로 알아보신다면 분명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3가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하신 분과 미팅을 해보세요. 여기서 어떤 식의 정보들을 더 확인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찾아가는 세미나, 지금 참석하신 찾아가는 세미나는 강의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의 강의를 꼭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을 꼭 만나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분들을 만나보셔서 본인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3가지의 방법이고요. 꼭 해보셔서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킨 사업가 강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